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복잡하진 않죠.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혜성을 발견하는데 이 혜성의 궤도가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6개월 후에는 충돌을 해서 지구가 박살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정치인들 찾아가고 그리고 방송에 알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고 그렇게 무겁고 그 진지한 이야기를 다 이제 회피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혜성이 눈에 보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 해치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쪽과 look up, just look up, 이쪽이 있는 거죠. 위를 봐, 지금 혜성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우린 다 죽어 라고 말하는 두 쪽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주인공 랜들 박사 그쪽은 룩업적인 거죠. 위를 봐, 현실을 직시해, 이쪽인 거고, 돈룩업 쪽은 마지막까지 직시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실 거기에 에피소드가 뒤에 살짝 딸려 있긴 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냉동된 상태로 우주선을 타고 가죠. 그리고서 낯선 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그 미래가 그렇죠. 예. 예측이 되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죠. 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겠죠. 네, 결국은 죽는 거예요. 냉동된 상태로 오래 있다가 죽을 뿐이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신부님은 이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신부님이랑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혜성을 발견한 박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자들이 발견한 혜성, 네. 그 혜성이 이제 6개월 후면은 지구로 다가오면서 지구라 멸망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아는, 다시 데이터로, 말하자면 데이터로 아는데 과학적 지식이고 또 이것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죠. 사실. 예,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죠. 알리죠. 네, 당연히 이 지구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리게 되는데 그 알리는 그 대상들이 네. 정치인, 또 기업인들, 또, 또 방송인들, 뭐 이렇게 여러 그 대중들에게까지도 유명한 사람들. 알려지게 되는데 이 천문학자 두 사람이 다가가서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받아주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신부님은 그 중에 어떤 타입이랑 가장 싱크로율이 딱 나오는 건가요? 글쎄, 저는 민디 박사인가요? 랜들 민디 박사. 민디 박사가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디카페가 이제 연기했죠. 연출하고 있는 그 박사인데 그 박사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국에 찾아가서 맞아요. 그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대학원생은 객관적인 진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방송국에서 그 사회를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시청률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해야 된다. 재미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무거우면 안 그것을 돼. 어떤 그 아이템이라도 시청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시청률을 올리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이 지금 대학원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민디 박사는 그거를 수용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타협을 하려고 타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6개월이면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도 네. 그래도 이 민디 박사는 조금씩 그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실을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네, 역시 방송국의 그러한 그 노름에 놀아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혀라. 민디 박사가. 자,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
그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바꾸죠 마음을. 돌아오죠. 예, 돌아와서 룩갑, 예, 지금 현실을 봐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그런 인물과 좀 이렇게 같이 그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민디 듭니다. 박사랑 가장 싱크로율이 높으시군요. 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유명세도 좀 얻고. 사람이 욕심이죠. 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예, 그대로 그 민디 박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일 그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 사실인데도 그 사실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불행이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 선포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거를 선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풍자적으로 코미디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예를 거죠. 들어서 이런 SF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단합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벤져스. 그렇게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부분 영화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돈루갑이라는 영화는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그 지구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진실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좀 독특한 감독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블랙 유머와 풍자가 예. 그래서 제목도 올려보지 마 이거잖아요. 뭘 사실을 알려고 해 이거죠. 눈 감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증 편향,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신뢰하는 것만 믿고 따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게 진실된 거라도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시대, 이런 확증 편향 시대에 이런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확증 편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영화가 바로 돈룩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증 편향에 계속 매달려서 하면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죽더라. 이런 이야기를 영화가 해줬죠.